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은 현대 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불균형한 식사, 그리고 운동 부족이 일상화된 지금,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 여정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슈퍼푸드입니다. 여기에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10가지 슈퍼푸드에 대한 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슈퍼푸드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와 K가 풍부하며 식물성 화학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매 끼니마다 블루베리를 한 줌씩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눈에 띄게 높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활성을 가진 화합물이 있어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수세기 동안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사용되어 온 강황은 이제 현대 과학에서도 그 효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커큐민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며 신체의 방어 기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 슈퍼푸드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 A, 이와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하며 식이섬유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일 식사에 브로콜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소화기 건강을 증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첨가하여 생강을 섭취하면 체내 항산화 수치를 높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슈퍼푸드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한 줌의 아몬드를 섭취하면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제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엽산, 비타민C와 같은 면역력을 지원하는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날 것으로 먹거나 가볍게 조리하여 섭취하면 비타민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슈퍼푸드는 요거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는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탁월하며 장은 면역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요거트의 중요성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덟 번째는 쿼커 오트밀입니다. 귀는 베타글루칸을 포함하고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숙면을 돕고 체내 염증을 줄이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전체적인 건강 개선에 기여합니다. 아홉 번째로 다룰 것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능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마늘을 두세 쪽씩 조리해 먹으면 신체 전체의 면역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녹차입니다. 카테킨이 풍부한 녹차는 자연 항산화제일 뿐만 아니라 심신의 에너지를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두세 잔의 녹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은 바람직한 면역 유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듯 면역력을 높이는 10가지 슈퍼푸드를 의식적으로 삶에 포함시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각의 슈퍼푸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잠을 자야 하는데 눈은 감기지 않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밤이 반복되면 우리는 피로에 시달리고 일상생활에 영향이 가기도 한다. 조용한 밤, 잔잔한 음악 소리와 어울리는 촛불 조명 속에서 자신의 침실에서 편안하게 잠드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 이야기책에 나오는 여정을 닮았다. 주인공인 지수는 번잡한 도시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바쁜 직장인이다. 업무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인해 지수는 매일 밤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그런 지수에게도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다. 바로 그날 친구가 선물한 건강한 숙면 가이드라는 책 덕분이었다. 책을 펼쳐든 지수는 가장 먼저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첫 장을 읽게 되었다. 만약 인간이 하루에 1시간씩만 잠을 잤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지에 대한 상상에서부터 숙면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침실 환경 개선이었다. 침대와 침구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방안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며
약간의 향초를 피우는 것도 좋다고 했다. 지수는 바로 행동에 나섰다. 침실을 청소하고 블라인드를 내려 외부 빛을 차단했다. 최근 또한 심신의 이완을 통해 잠들기 전 준비하는 시간을 만들라고 조언했다.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그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명상과 호흡 운동을 시도하는 것도 추천되었다. 지수는 반신욕을 하며 차분한 음악을 들었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켰다. 이어서 수면 패턴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 몸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지수는 알람을 맞추고 스스로 규칙적인 생활을 다짐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깨어나기 위해 처음엔 약간의 노력이 필요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피하라는 조언이 실려 있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멀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었다. 지수는 자기 전 읽던 뉴스 기사를 멈추고 대신 책을 읽으며 잠자리를 준비하게 되었다. 몇 주가 지나고 지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업무 효율도 높아졌다. 무엇보다 자신의 기분이 크게 좋아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는 모두 건강한 숙면 가이드라는 책의 가르침 덕분이었다. 이와 같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한두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지수는 배웠다.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자신만의 수면 루틴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깨달으며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지수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는 영감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사무직에서 근무하던 인형은 매일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자신의 모습에 점차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목과 어깨가 뻐근해지고 장시간 앉아있는 탓에 허리도 자주 아파왔다. 그럴 때마다 인형은 늘어나는 피로 속에서 어떤 작은 변화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형은 한 친구의 조언을 떠올렸다. 매일 10분만 투자해봐. 작은 스트레칭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 단지 10분이라면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인형은 일어나자마자 요가 매트를 꺼내 배치하고 유튜브에서 간단한 10분 스트레칭 영상을 찾아 틀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늘 그렇게 하듯 익숙하지 않고 어색했지만 곧 그녀의 몸은 그 리듬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아우르는 동작을 천천히 따라하며 평소 쓰지 않았던 근육들을 하나하나 일깨웠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스트레칭할 때마다 하루에 에너지가 깨어나는 기분이 들었다. 몇 주가 지나자 인형은 확연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아침마다 목과 어깨의 뻐근함이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매일 10분의 스트레칭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여유를 불어넣어줬다. 본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쉽게 짜증을 내곤 했던 인형은 이제 스트레칭을 통해 자신의 호흡과 몸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 마치 몸의 경계선이 넓어진 느낌이랄까. 이런 시간은 인형에게 깊은 휴식이자 명상이 되었다. 스트레칭은 인형의 하루를 조각내어 그녀가 당연히 필요로 했던 작은 평화의 순간을 안겨주었고 이를 친구들과 가족에게 큰 소리로 추천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인형은 사무실 내에서도 스트레칭 동아리를 만들어 점심 휴식 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 단지 10분의 작은 변화가 그녀와 그녀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얼마나 높였는지 인형은 매일 실감하고 있었다. 인형의 이야기는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누구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형처럼 매일 10분의 스트레칭을 통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에 분주함과는 거리가 먼 곳에 민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하며 주변 이웃들과 소소한 담소를 나누곤 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삶 뒤에는 숨어있는 비밀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그의 철저한 수면 습관이었다. 민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항상 피곤한 눈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집중력이 떨어져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았다. 삶의 질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꼈던 그는 더 나은 수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먼저 수면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수면의 중요성과 적정한 수면 시간이 많이 언급되어 있었고
그는 그 중에서도 일관된 수면 시간과 수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안정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이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이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다.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몇 주 동안 엄격하게 이 습관을 지켰다. 처음에는 그 과정이 무척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이제 그 일정한 시간에 졸음을 느끼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더 깊고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 그의 두 번째 도전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는 침실을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었다. 전자기기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편안한 베개와 이불을 사용함으로써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마련했다. 또한 매일 밤 자기 전 따뜻한 차 한 잔과 가벼운 독서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즐기게 되었다. 덧붙여 그는 종종 밤 산책을 통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 민수는 이런 변화와 과정이 결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았다. 그러나 그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 또한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자 그의 에너지도 높아지고 전반적인 삶의 질 또한 높아졌다. 집중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되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면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수면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민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그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실천에 옮긴 몇몇 치웃들도 수면의 질이 나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는 곧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민수의 경험은 단순히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올바른 수면 습관이 단순히 물리적인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도 직결된다는 것을 자신과 주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고 그의 이야기와 경험은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다. 민수는 아직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며 그를 찾아오는 이웃들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하며 미소를 짓는다.